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그 음식과 음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국제화 시대가 돼서 그 많은 음식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주식이 예전에는 흰 쌀밥에 뭐 고기 국에 먹는 것이 큰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지금은 그거는 뭐 그야말로 할아버지 담배 먹던 시절 얘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해외의 그런 음식들이 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음식을 매일 뭐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먹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의 음식은 어떤 거였는지도 한번 조각조각 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일단은 숟가락과 젓가락, 그죠? 이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숟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은 뭐 지구상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중국, 또 일본 이런 데서는 뭐 숟가락 안 썼나요? 물론 숟가락은 썼었죠. 썼었지만은 숟가락이 우리가 음식을 떠먹는 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음식을 뭐 담아내는, 뭐 덜어내는, 또는 재료를 갖다 떠내는 뭐 그런 용도의 숟가락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입에 넣는 그런 숟가락 사용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숟가락. 그래서 이 숟가락의 옛 그 표현에는 이제 술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 이런 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네요. 쓰긴 쓰겠죠. 그래서 한 술 좀 떠봐, 그죠? 그럼 우리가 밥 한 술, 한 숟가락 떠라, 이제 그런 의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표기하게 되면 이게 숟가락이 숟가락 그 시자가 돼요. 시자. 그래서 시, 그다음에 젓가락은 이제 젓가락 자자에서 시저. 이 시저가 지금 이제 수저로 이제 용어가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수저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젓가락도 뭐 이렇게 중국, 또 일본, 또 우리나라마다 이렇게 크기가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이제 구별되는 것은 숟가락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즉 숟가락을 사용하는 민족, 우리나라. 그럼 숟가락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럼 뭐 어떻게 먹었습니까? 대개 보면은 서양이나 이를 비롯해서 중국, 여러 나라의 이게 그 음식 문화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음식은 대부분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고, 이 소위 유럽 같은 데서도 뭐 나이프 썰고 포크 먹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저 대영 제국을 이렇게 만든 그런 시초를 했던 뭐 엘리자베스 그 여왕 때도 사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우리나라의 그 음식 문화 그러면은 단연코 탕 문화죠. 탕. 우리 뭐 보통 점심 시간 때, 그죠? 그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럼 뭐 아니 나 갈비탕 먹을래? 아니 나 설렁탕 먹을래? 또 뭐 있어?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또 만나면 뭐 갈비탕, 뭐 설렁탕, 또 삼계탕, 또 뭐 저 제첩탕. 하여튼 뭐 탕탕탕. 그러니까 이 탕에 대한 그 종류가 말이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한 568가지 종의 종류가 있을 정도로 탕의 왕국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탕 문화가 정착이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문화 요인이 있죠. 첫 번째, 우리나라는 좀 가난했어요. 지금이야 뭐 경제 10위권에 드는 최선진국의 경제 대국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은, 예전 불과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가난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가난하다 보니까는 뭐 고기 하나를 먹을래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면은 또 먹는 것도 얼마나 또 많이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살림에서 자식들을 갖다가 자식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먹으려면은 그 고기를 먹더라도, 그죠?
그 많은 자식들 갖다 먹이기 위해서는 그 풍족하게 먹으려면 고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한두 군 사다가 물에다가 끓여서 그걸 갖다가 쭉 이렇게 탕을 만들어서 고기 국물이도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이 어떤 가난을 배경으로 했던 것이 탕이다. 탕 문화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경 문화권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 국가였죠. 그러니까 농업 사회 국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일손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 가족이 다 함께 일심동체, 그죠? 일심동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농경 문화권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 유목생활하는 그런 그 민족들은 이런 탕 문화가 발전이 안 돼 있죠. 수시로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기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유목민족들은 다 건성, 마른 음식들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 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때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이 한 곳에 정착된 그런 농경 문화 국가에서는 역시 다 함께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그 탕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리고 또 뭐 신앙적인 그 요인도 있죠. 원인도 있죠. 이 탕 문화가. 그 바로 밑에 나오지만 우리 설렁탕이라는 게 좀 먹고 싶네요. 그죠? 설렁탕은 이제 원래는 선농탕. 그래서 그 농사에 대한 신을 갖다 이제 받드는 그런 제사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선농단이라고 지금 서울의 그 전농동인가요? 제기동인가요? 거기에 보면 선농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해마다 이제 그 왕이 친히 나와서 그 이 농부들과 함께 농사를 이렇게 짓는 그런 행사였죠. 이벤트죠. 물론 뭐 왕이 뭐 심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 농민들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차례까지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다 함께 음식을 이제 그 음복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때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뭐 푹 구워서 이제 그 여러 그죠? 이제 그 임금님과 더불어서 같이 수행했던 대작 벼슬 이런 사대부 양반들과 농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한술 뜨는 이러한 것.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옛날 후직이라는 그 농사의 신이죠. 이런 농사를 짓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건 하나의 신앙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탕 문화가 또 발달될 수 있었던 거고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함께 우리는 평등하게 한 그릇에 너도 나도 나는 따로 먹을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일심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문화권에 속한 거 이것이 바로 탕 문화의 이제 기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렁탕 이렇게 날씨 추울 때 설렁탕 한 그릇 하면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겠죠. 자, 탕 문화. 자, 김치가 나오네요. 자, 김치는 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몸에 좋은 효용이 그 입증이 돼서 각광받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김치죠. 그래서 김치는 처음에는 이제 그 침채 이게 이제 가라앉을 침인데 침채, 뭐 dim채, 짐채 하다가 이제 발음상에 그죠? 세월을 하면서 지금 이제 김치로 이제 딱 이제 그 용어가 이제 확정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자, 뭐 저번 시간 때 우리가 그 동짓날 김장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 김장도 사실은 그 침장.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담는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치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은 발효식품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갖다가 저장을 해서 여기 이제 소금도 넣고 뭐도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발효를 하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이제 다 죽죠. 그래서 어떤 삼투작용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해서 발효된 음식을 삭히는 음식, 삭힌다 그렇죠. 삭힌다. 그래서
이런 삭히는 음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맛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삭힌 그런 맛. 그러니까 우리가 쓴맛, 단맛, 뭐 저 그 매운 뭐 저 그 뭐 오미 같죠, 오미. 오미를 뺀 그야말로 감칠맛 나는 것이 바로 김치의 삭힌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들 김치 잘 안 먹죠, 어린아이들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무슨 각종 서양식 음식들이 막 이게 질병이 있다 보니까는 김치를 좀 멀리 하는데 우리 김치 열심히 먹읍시다. 자, 빈대떡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가난한 음식 빈대떡. 그래서 우리 뭐 노래 가사에도 있죠. 돈 없으면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라는 옛날 우리 그 가요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빈대떡이 왜 빈대떡이었을까 하는 이제 설이 뭐 한 개가 있어요. 원래 그 빈대떡은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정동, 그러니까 덕수궁 일대죠. 이 덕수궁 일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기 주둔을 했는데 그 1년 뒤에 이제 다시 그 의주로 피난을 갔던 선조가 다시 이제 서울로 이제 한성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한성으로 오면서 바로 이제 그 주거지가 바로 이제 지금의 그 경운궁, 덕수궁이었죠. 근데 그 덕수궁 그 일대에는 그야말로 뭐 초가 삼간 이런 빈자들의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난한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또 전쟁 그 와중이었으니까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일대에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가난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뭐 떡도 팔러 가고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생업 전선에 나가겠죠. 그런 와중에서 이러한 가난한 동네에서 떡을 팔았다 해서 빈대떡이다라는 그런 이제 또 그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모양이 난 빈대를 뭐 어릴 때는 봤는데 그래서 마치 떡의 모양이 빈대처럼 생겼다. 물론 이제 이 빈대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떡의 모양이 마치 찢어서 뭐 빈대처럼 생겼다 해서 빈대떡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빈대떡이었다. 근데 이 가난한 음식 빈대떡이 요즘 빈대떡이 쌉니까? 결코 싸지 않죠. 저 서울에 가면 뭐 광장시장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그 빈대떡 가게 가 보면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아주 고급진 음식이 오늘날 빈대떡이죠.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의 만점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빈대떡이라고 하네요. 자, 뭐 돈 없으면은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 빈대떡 집에 가서 막걸리와 함께 빈대떡 음식 한번 사 먹는 것도 매우 낭만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식혜와 또 식혜가 있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발음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혜는 소위 감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주로 많이 해 먹죠. 뭐 구정이든 추석이든 할 때 수정과 더불어서 국민 어떤 그 음료로서의 식혜를 제가 한번 올려놔 봤고요. 근데 오른쪽은 식혜. 이거는 젓갈 같은 걸 갖다가 삭힌 거예요. 그래서 삭힌 거. 김치같이 발효 삭힌 거. 자, 이런 삭힌 맛을 갖다가 즐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외국 사람들이 먹으면 기겁을 하겠죠. 왜? 이러한 맛을 갖다가 즐기는 미적인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미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혜, 그죠? 특히 뭐 겨울에 식혜는 뭐 지역마다 아주 고유한 그런 식혜들이 많이 있죠. 자, 점심이라는 걸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점심. 요즘 뭐 우리 회사원들이라든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아침은 조금 먹고 저녁도 조금 먹고 점심은 많이 먹어 우리가 활동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 점심은 사실상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해서 풍족히 또 먹을 수는 없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저 입맛도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굶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아침은 대충 뭐 간단하게 먹고 보면 이제 점심 때는 저 나름대로 좀 뭐 풍족하게 먹으려고 많이들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농부 저 전통적인 그런 그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길쌈질을 하는 등 농사일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두 끼밖에는 안 먹었어요. 두 끼밖에는 안 먹고 아침 먹고 또 저녁 먹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체력적인 그 어떤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허기지면은 그 허기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저 달래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점심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점점에다가 이제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마음의 점을 찍는다. 배가 고프니까 그 허기 좀 지자. 그런 의미의 글자가 사실은 점심이었죠. 그러니까 점심 때니까 점심 먹는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시때때로 배고프면 뭐 좀 주워 먹는 거. 소위 그 저 군것질의 개념. 그것이 바로 점심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 점심이 뭐 보니까 만두가 있네요. 딤섬인가요? 그래서 에 가면은 고급 중국집에 가면은 뭐 딤섬이라는 그 요리도 우리 먹죠. 그것이 이제 점심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심은 시도 때도 없이 허기질 때 먹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점심 문화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음식 교육을 했는데 밥상물림이라고 그랬죠. 뭐 지금은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핵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 한 50년 전에는 그 한 세대의 그 세 가족, 할아버지, 또 부모님, 또 자식들 이렇게 사는 그런 가족들이 매우 많았죠.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자, 이때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어떤 우리나라의 교육은 매우 엄격했죠. 예를 들면 어른이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숟가락 들고 또 어른이 또 젓가락 숟가락을 내놓으면 자기도 내놓고 또 아주 고기 반찬이라든가 아주 맛있는 그런 그 고가의 음식이 오면은 절대로 또 이렇게 그 아래 사람들은 손에 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윗사람 할아버지가 괜찮아 먹어 이럴 때만 먹지 할아버지 나이 먹을게 이런 거 했다가는 저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어? 그래서 혼쭐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런 음식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그 음식 교육이라는 게 없죠. 개념이 없죠. 그냥 뭐 맛있는 거 그냥 서로 알아서 먹는 완전 그 서양식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독립된 객조에서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음식 교육이 지금 사라져서 좀 안타까워요. 음식도 다 예절이 있는 법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밥상을 보게 되니까 뭐 저 깍두기, 김치, 또 생선, 국, 쌀, 뭐 밥, 탕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상 걸쭉하게 나왔죠. 지금부터 보면 이제 뭐 전통 한식집에 가면은 그 뭐 한식 정식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가 한 상에 차려서 먹는 것을 봤죠.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오늘 뭐 양식집에 갈까 그러면은 무슨 뭐 돈가스를 먹는다, 뭐 또는 뭐 비프 스테이크를 먹는다. 어쨌든 간에 양식집 분위기 있는 양식집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음식이 나옵니까? 뭐 처음에는 스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전체 요리 뭐 야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메뉴라고 하죠. 뭐 스테이크나 어떻게 먹고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먹게 돼요. 그거는 소위 이제 각각 독립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상에 아주 그냥 공간을 갖다가 가득 채운, 그래서 다 함께 숟가락과 젓가락질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먹는 그러한 또 음식 문화가 또 우리나라의 또 전통적인 그 음식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장유유서, 즉 윗사람이 한술 뜰 때 그 다음에 뜨고 윗사람이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그러니까는 그 윗사람께서 어른이 그 숟가락을 먼저 댈 때는 같이 이제 이제 같이 뜨면 되는데, 가장 이제 고역스러운 게 뭐죠? 그 윗사람이 숟가락을 다 먹었다 에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문제죠. 그 시차 관계가 있으니까는 그게 좀 그랬다 그러네요. 지금은 그런 모습 볼 수 없죠. 자, 이제 음주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소주가 있네요. 자, 소주는 그냥 우리가 늘상 대중적으로 일상생활에 먹는 그런 대중적인 술이 바로 소주죠. 공유를 발휘시켜서 중요한 이런 술이 바로 소주입니다. 근데 이 소주는
사실은 그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그 쳐들어왔을 때에 그 어떤 이 소주가 도입이 됐다라는 설이 매우 타당성 있게 들려요. 그 예를 들면은 이 원나라가 이제 몽고죠. 그때 당시 몽골이죠. 그러니까 원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나라 이름 바뀌었으니까 몽골로 얘기해요. 몽골 군대가 그 이제 우리나라에 진주했을 때 소위 뭐 개성이라든가 또는 안동 뭐 이런 데다가 병참 기지를 갖다 세웠어요. 병참 기지를 세운 다음에 그 병사들한테 주로 이게 배급했던 것이 이제 그 소주였다라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동 소주 또 개성 소주인가요? 상당히 그 지명을 딴 그런 소주가 매우 유명하죠. 또 이곳에서 또 발견된 어떤 그 유적을 보면은 그런 소주고리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주가 이제 그 몽골이 우리나라에 그 침략했을 때 왔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소주가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매우 상당히 고가의 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그 술을 갖다가 이제 그 못 마시게 뭐 세종대왕 때는 소주를 사대부에서 먹지 말아라 이런 왕의 명령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주가 매우 비싼 그런 고가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소주 우리가 지금은 뭐 즐겨 먹는 어디 음식점 가면은 뭐 좀 동네마다 다르지만은 한 병에 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게 소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주가 사실은 매우 귀하고 비싼 그러한 술이어서 왕이 소주를 갖다가 마시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주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수작. 자, 지금 보니까는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술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작이라는 건 뭡니까? 술을 따라주고 술을 받고, 자, 내 잔 한 잔 받게, 이것이 이제 수작이에요. 이렇게 수작을 하다 보면은 술이 한숨에 탁 들어가면 얼굴이 조금 빨개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의 속내를 갖다가 흉금없이 털어놓죠.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우정도 쌓이고 정도 쌓이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작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이제 그 변질이 됐죠, 이 뜻이.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사장님, 그 사장님을 바꿀게요. 사장님, 이번 주 뭐 또는 오늘 저녁 시간 나세요? 제가 오늘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 나한테 무슨 수작 부리려고 그래? 이렇게 또 좀 냉정하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수작.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얘기죠. 네가 지금 나랑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나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작이라는 것은 집주인과 손님이 서로 술을 갖다가 따라주고 후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지금은 웬 수작을 부려? 웬 수작이야? 이렇게 좋지 않은 용어로 화전됐다, 변질됐다, 변했다. 이것도 한번 알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우리 건배합시다 그러죠. 건배. 자, 건배해서 탁 마십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말을 건자예요. 근데 원래 말을 건자인데 이게 원래 간배가 맞아요. 간배. 이제 마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지만 이제 건배로 쓰니까 건배 써야지, 그죠? 건배 노래도 있죠. 건배. 불러볼까요? 건배. 자, 건배는 잔이 마를 정도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배 쭉 마시면 머리가 톡톡 털죠. 그러니까 잔이 다 말랐다. 그 얘기야. 건배합시다. 그러니까 건배는 원샷 이 얘기고. 자, 고배가 있네요. 고배. 이거 쓸고자 썼네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시험에 낙방하면은 고배를 들었다 그러죠. 야, 건배와 고배 차이 한번 구분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쓰라릴 때 건배와 고배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순배가 있어요. 순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인데요. 자, 이게 포석정이죠. 자, 포석정은 통일신라 시대 때 왕과 신하들이, 그죠? 흐르는, 지금은 이제 말라피트는 물을 갖다가 쭉 띄어서 이게 쭉 계곡, 그러니까 물줄기에 따라서 잔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술을 갖다가 마셨다.
정말 그 낭만적이었죠. 근데 낭만적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이제 왕과 신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술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뭡니까? 왕과 신하들의 어떤 그 일심동체, 그죠? 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죠? 왕과 신하의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문화는 뭡니까? 술 마시는 거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서로 좋다, 좋아하자, 뭐 이러한 것이 원래 술의 본질이 아닐까요? 근데 술 먹고서 그냥 뭐 애비도 못 알아보고 막 땡깡 부리고 말이죠. 예? 또 막 그 술주정하고 술주정 하십니까? 그 주사 부린다 그러죠. 주사는 가장 나쁜 버릇이죠.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아예 만나질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러한 이 순배, 포석정. 자, 포석정은 또 아픈 사연도 있죠. 바로 그 이 견훤이 쳐들어와서 후백제 견훤이죠. 이때 신라의 경영을 갖다가 죽였죠. 그것이 바로 포석정의 또 아픈 역사죠. 자, 순배였습니다. 자, 대포를 제가 올려요. 대포. 대포라는 말 요즘 잘 사용은 안 하죠. 근데 우리 세대 때는 뭐 우리 나이층은 또 쓰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대포 한잔 할까? 이렇게 하죠. 그죠? 큰 대자에다가 박포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술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정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술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포.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술을 갖다가 조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명이 많이 마시려면은 큰 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박포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박에다가 술을 갖다가 한 동아리 놓고서 여기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정을 나눴던, 그러면서 서로 신의를 쌓았던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포 문화였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포 한 잔 얼큰하게 했는데 내 주량은 한 소주 한 3잔이면 되는데 그냥 또 기분이 좋아서, 그죠? 기분이 좋아서 한 병, 2병씩 마시는 거야. 7 잔이면은 한 병, 그죠? 기분 좋으면 뭐 1병 반, 2병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실 때는 그냥 뭐 기분 좋으니까 쭉쭉 마시는 거죠.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근데 아침이라면 그냥 막 속이 뒤틀리고 머리도 아프고 이거 몸이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죠. 야, 해장국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을 갖다가 좀 해결시킨다 해서 해장. 그래서 해장국 먹으러 가죠. 또는 또 우리 해장술도 또 술 마시니까 해장술로 또 달래야 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술 취해서 속이 안 좋은데 또 해장술 마시면 해장술 마셨더니까는 몸이 가뿐한데 이런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술 취했는데 해장술 먹으면 몸이 더 상하겠죠. 그래서 해장술을 마시지 마세요. 근데 원래 그 해장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그 해정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이게 술을 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해장국을 먹는 거죠. 그 해장국에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콩나물국, 그다음에 또 뭐 선지국 같은 거 우리 자주 먹죠. 실제로 콩나물국 같은 경우에는 술의 그런 그 알코올 성분, 그죠? 그걸 갖다 이렇게 분화시키는 그런 성분이 매우 많죠. 그래서 이제 콩나물국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참고로 뭐 콩나물을 또 이렇게 먹는 그런 또 민족은 또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유일무이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콩나물 맛있게 먹자고요. 콩나물 무침을 먹던, 콩나물 국을 먹던, 콩나물 먹으면은 몸에 해독작용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포 문화에서 그 다음날 해장과 해장국 안 먹도록 술을 좀 자제해야 되겠죠. 자, 모주가 하나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모주는 어미모자에다가 술주자죠. 그래서 그 광해군 시절 때 그 광해군의 그 계모죠. 임목대비의 어머니 그 노씨 부인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술찌개미 갖고서 이제 팔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왕비의 어머니가 만들어서 만든 술이 막걸리가 바로 이제 모주다 해서 이제 모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모주를 막걸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콩나물집밥이나
어디 가면은 그 안주에서 이렇게 모주, 야 모주는 뭐 저 알코올이 없으니까 마셔도 돼. 뭐 이렇게 해서 가끔 먹는 게 바로 모주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모주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그 전반적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그 숟가락을 먹는 그런 나라는 또 우리나라가 또 유일무이하구나. 또 우리가 탕, 그죠? 그래서 가난해서 다 함께 먹는 탕, 고기 2근 갖고서 한 20명 흥부 노읍에서 흥부 자식이 20명이 넘었잖아요. 그 20명을 갖다가 삼겹살 먹으려면 몇 근이 필요해? 뭐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는 한 돼지고기 한 도성을 사다가 뿌려 먹는 그런 탕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또 대포 문화, 또 모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와 또 음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네요.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